얼마 전에 유시민 씨하고 조정래 씨가 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당연히 조국 씨가 화제로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그 이야기가 우리 국민의 정서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것이어서 또다시 뉴스거리가 됐습니다. 60대인 유시민 씨, 그리고 70대인 조정래 씨. 그런데 이들이 연령이 그렇다고 하는데 요즘은 60대나 70대나 모두 현역으로 인정이 되는 그런 나이대이고 또 그런 시대입니다.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한, 게다가 이 두 사람은 작가라고 하죠. 작가라는 것은 두뇌 능력이 멀쩡하면 정년퇴직하는 그 정년도 없는 직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이야기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유시민 씨가 조정래 씨에게 한 말입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관련 의혹에 대한 여러 가지 확인 과정, 그것을 비판했습니다. 이데일리 2019년 9월 1일자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대학생들이 조국 후보자 사퇴하라 하는 그 사퇴 촉구 촛불 집회, 이것을 유시민 씨는 아름답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촛불 집회를 하기로 한 판단이 합리적인 추론에서 나왔는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면서 나는 다르다, 그렇게 한 것이죠. 결국 유시민 씨는 현재 대학생들이 하고 있는 촛불 집회를 반대하고 있다, 이런 뜻을 밝힌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촛불 집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조국 후보자에게 많은 문제가 있다 하고 제기가 되고 있는데,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학생들이 그것을 어떻게 판단했는가, 그것을 우리는 그들이 촛불 집회를 했다, 그런 결론을 내렸다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문제 있다고 보았구나, 그들은 그런 의사결정을 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는 대학생들이 그러한 의사결정을 좌우하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유시민 씨, 그가 나서서 그들의 의사결정이 잘못됐다, 이러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다, 그렇습니다. 대학생들의 생각 자체가 나 유시민과 다르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굳이 노무현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그런 곳에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나와서, 사실 사자인 노무현 씨는 아무런 의사도 없죠. 단지 그의 이름을 팔고 유시민 씨가 이러한 말을 할 때는 대단히 신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 나는 유시민 씨가 좀 가볍다, 늘 그렇게 봤습니다. 역시 그 이미지에 맞게 또 나서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중대한 문제다, 이렇게 본 것은 어째서 대학생들이 유시민 씨하고 같이 생각해야 하는가, 어째서 대학생들이 유시민 씨하고 똑같은 결론을 내려야 하고 유시민 씨가 원하지 않는 촛불 집회를 하면 안 되는가, 어째서 아름답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가, 이렇게 끝없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유시민 씨는 현재 대학생들이 하고 있는 집회를 하면 안 된다고 한 것이죠. 유시민이 반대하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고 나면 결국 이렇습니다. 사람이란 이렇게 늙어가고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은퇴하게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으면, 유시민 씨 표현을 빌면 두뇌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 6070은 2030을 역시 힘으로 그 세력을 가지고 꺾으려고 드는구나. 세월이 가도 바뀌지 않는 병폐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다음에는 조정래 씨가 한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역시 이데일리 보도 내용입니다. 국가사회가 많은 노력을 하고 투자했는데 쓸만한 인물을 못된 놈들이 뭉쳐서 살해한 게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노회찬 정의당 전 의원이다. 조국도 같은 선상에서 버려서는 안 된다 라고 강조했다. 이것이 뉴스 내용입니다. 우선 조정래 씨는 국가사회가 투자하여 만든 인재가 조국 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같은 나라에 살면서도 역사도 그리고 국가도 보는 눈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새삼스럽게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조국 씨를 포함하여 그대들 모두 지금 같은 정치 세력이라고 하는 그대들 모두 국가를 상대로 투쟁한 인간들이 아닌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렇지 않은가 하는 말입니다. 국가를 무너뜨리려는 변혁, 70여 년 헌정사를 파괴하는 반국가 행위, 그런 것을 해온 사람들이 바로 그대들이 아닌가. 그대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고 그것이 어떻게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어 범죄를 구성하는지 하는 것은 지난 리걸마인드 연구소 강의를 참조하면 될 겁니다. 어떻든 분명한 것은 이렇습니다. 국가는 조국 씨 같은 인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국 씨는 인재라는 말을 붙일 수 없는 결코 인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고 70대의 조정래 씨가 노무현, 노회찬 씨가 살해됐다. 못된 놈들이 뭉쳐서 살해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그들이 범죄 피해자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은 살해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조정래 씨는 범인을 알고 있습니까? 그 살인자를 알고 있으면 밝히십시오. 물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은 살해가 아니라 자살입니다. 두 사람 모두 자살을 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조정래 씨는 그렇다면 조국 씨도 같은 선상에서 버려서는 안 된다. 이 인재를. 그렇다면 조국 씨가 살해되거나 혹은 자살할 것이라고 말을 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큰일이죠. 그렇다면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만일 이러한 사람들이 자살을 할 것 같다. 그러면 빨리 신병을 확보해서 보호했어야 한다. 빨리 구속을 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한 전례에 따라서 검찰은 신속하게 조국 씨의 신분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을 해서 피의자 보호 조치, 다시 말해서 구속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면 살해 위험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고 또 자살을 하는 일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조정래 씨의
나름대로 신인도가 그쪽에서 신인도가 있는 사람이 한 이야기니까 검찰은 이것을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유시민 씨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기로 합시다. 유시민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좀 가벼운 이야기입니다. 조 후보자 말고는 법무부 장관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자가 발견되면 아웃돼야 한다. 그런데 유시민 씨는 작가입니다. 글을 다루는 일을 생업으로 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바로 그 하자라고 하는 두 글자입니다. 사람이나 생명이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하자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에게 조국 씨에게 하자가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모독이 되겠죠. 사람이 나무 의자처럼 한 곳이 삐뚤어졌든지 못이 박히지 않아서 쓸 수 없든지 이런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에게 하자가 있다는 것은 신체적이나 정신적이나 혹은 좀 더 그 수준을 높여보면 지적으로 문제가 있다, 결함이 있다, 망가졌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인데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글을 다루는 작가가 글을 쓸 줄 모르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동안 유시민 씨의 글을 그러한 상품을 돈을 내고 구매했던 독자들은 불량품을 구매한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유시민 씨가 이제 이것이 좀 우리가 상세히 다룰 그런 부분입니다. 조국 씨 관련 의혹은 온갖 억측과 짐작, 추측, 희망사항을 결합한 헛소리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언론과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과 조국 씨 측의 팩트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언론과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 그랬는데 여기에 빠진 것이 무엇입니까? 대학생도 빠졌고 일반 국민들도 빠졌고 또 여당도 빠졌죠. 여당에서도 상당수 여당에 속해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혹은 또 좌익 혹은 좌파라고 하는 쪽의 정당에서도 이 의혹이 이런 정도의 의혹이 나오는 것은 문제 있다. 그래도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과 여당도 역시 의혹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줄이고 있죠. 유시민 씨가 오히려 이런 면에서 가짜뉴스를 만들고 국민을 호도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보인다. 왜냐하면 그는 글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치명적으로 틀렸다 하는 것이 조국 씨 측의 팩트와 의혹이 충돌하고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의혹은 100% 틀린 것이죠. 팩트는 조국 씨가 하는 말, 그 모든 것이 팩트다. 이미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은 아주 큰일 날 소리를 한 겁니다. 완전히 틀렸죠. 이제 유시민 씨의 틀린 이야기를 바로 잡겠습니다. 조국 씨에 대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조국 씨 측의 변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제2자라고 합시다. 두 번째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모든 것과 독립한 팩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팩트가 첫 번째 것과 맞는지 두 번째 것과 맞는지 이렇게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시민 씨는 처음부터 조국 씨 측의 변명과 팩트를 결합해 놓고 시작했습니다. 유시민 씨는 출발부터 틀렸다. 그런 것이죠. 시종일관 유시민 씨는 팩트를 들고 나와서 이야기해라. 팩트가 없다. 지금 그 의혹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팩트 체크를 갈망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것만 가지고 팩트를 확인해 보기로 합시다. 먼저 사모펀드 경우입니다. 조국 씨가 사모펀드 인정했습니다. 사모펀드 한 것 맞습니다. 이거 팩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돈 관계가 이상하다 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것도 팩트입니다. 정경심 씨, 그는 조국 씨의 아내가 맞습니다. 이거 팩트입니다. 조민 씨, 조국 씨의 딸 맞습니다. 팩트입니다. 조원 씨, 조국 씨의 아들 맞습니다. 팩트입니다. 사학재단 웅동학원에 대해서 이전의 이사장 조변현 씨, 조국 씨의 아버지 맞습니다. 팩트입니다. 현재의 이사장 아직 물러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으므로 박정숙 씨, 조국 씨의 어머니 맞습니다. 팩트입니다. 현재의 이사들 중에는 조국 씨의 친인척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 조국 씨의 친인척 맞습니다. 팩트입니다. 이 사학재단과 관련한 또 다른 그 혐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수없이 많은 그 문제들이 또 있죠. 거기에도 관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거래입니다. 이것은 조국 씨가 증여를 인정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역시 팩트입니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혐의에 있어서 박정숙 씨, 조국 씨의 어머니 맞습니다. 팩트입니다. 조국 씨, 조국 씨 본인 맞습니다. 팩트입니다. 정경심 씨, 조국 씨 아내 맞습니다. 팩트입니다. 조은향 씨, 조국 씨의 전 재수 맞습니다. 팩트입니다. 그 다음에 입시 부정 혐의 관련 이것은 조국 씨가 줄곧 가진 자 스스로 이야기하듯이 누리는 자, 남보다 많이 가진 자, 지배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권력형 입시 부정 혐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권력형 입시 부정 혐의 관련해서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먹튀 혐의 조민 씨, 조국 씨의 딸 맞습니다. 팩트입니다. 부산의전원 유급자 격려장학금 관련 혐의 조민 씨, 조국 씨의 딸 맞습니다. 팩트입니다. 고등학생이 신분을 위장하여 교수 논문에 참가했습니다. 확인됐습니다. 팩트입니다. 그 주인공 조민 씨, 조국 씨의 딸 맞습니다. 팩트입니다. 더구나 그 논문 있습니다. 팩트입니다. 당국대 관련 혐의에서 조민 씨, 조국 씨의 딸 맞습니다. 팩트입니다. 그 실체가 나왔고 다들 인정했습니다. 팩트입니다. 공주대 관련 혐의 조민 씨, 조국 씨의 딸 맞습니다. 팩트입니다. 그 실체 나왔고 모두 인정했습니다. 팩트입니다. 조원 씨, 군대 안 갔습니다. 팩트입니다. 그가 미국에 있는 것 맞습니다. 팩트입니다. 그는 조국 씨의 아들 맞습니다. 팩트입니다. 압수수색 관련해서 살펴보기로 하죠. 압수수색은
언제 하는가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압수, 수색, 검증 제1항입니다. 검사는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범죄 수사에 필요해야 압수수색 검증합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이렇게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바로 이렇게 하여 검찰이 20군데 압수, 수색을 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한정한 것이 벌써 20군데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검찰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했다. 팩트입니다. 검찰이 일련의 사건을 범죄로 인식했다. 팩트입니다. 검찰이 20군데나 압수수색을 한 것은 수사 개시가 된 것이다. 수사 개시가 이미 됐다. 이것은 중요하죠. 역시 팩트입니다. 모든 것이 조국이라는 이름에 한결같이 직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유시민 씨, 이것이 팩트입니다. 팩트가 너무나 많습니다. 팩트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유시민 씨, 언론을 공격하지 말고 대학생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그러한 잘못된 발언 이제는 알았을 테니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일에서 검찰을 비난하는 정치인들, 유명 인사들이 있던데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국가의 검찰, 국민의 검찰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